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을 초청했고 일본은 제외시켰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포털 다음 기사에도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보인식 논란을 불러왔던 송민순 회고록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 비판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가파식 대야 인식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형수에게 폭언을 했다며 선거 후보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이 반려견 사료 공장을 찾았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고로 죽은 동물 사체와 유통기한이 지난 육고기가 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참관을 뺐기 때문에 핵실험 정보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나옵니다. 때문에 과거 영변 냉각탑 폭파쇼의 재현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오늘 뉴스7은 과연 풍계리 공개 폐기가 CBID로 가는 첫걸음인지 아니면 범죄 현장 은닉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풍계리 실험장 갱도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에게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TV 생중계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취재진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지켜보고 원산으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약속 이행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폐쇄 이전에 전문가들이 핵실험장 내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증거 훼손, 증거 인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시킨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영변 냉각탑 폭파 때처럼 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핵실험장을 폭발을 해서 보이겠다 이러는 건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지반이 약해진 풍계리 일대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입니다. 참관하게 되는 언론인들은 적어도 1km 떨어진 곳에서 방호벽을 입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총 4개의 갱도 중 1, 2번은 6차례 핵실험 후 버려져 있고 3번은 바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 4번은 최근 굴착 공사까지 다 끝난 상태로 전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용 가능한 갱도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 2번 갱도는 거듭된 핵실험으로 주변 지반의 침하가 심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주변에서 무려 10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갱도를 폭발시키면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갱도는 전체적으로 금이 많이 가 있고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방사성 물질이 다소 밑으로 다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관 기자들도 최소 1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방호복을 입어야 방사능 피복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지를 참관하는 기자단은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원산으로 이동 후 특별 열차를 타고 길주까지 가서 버스 등을 타고 현장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기자들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일본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북한은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는데 일본이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해서 스스로 소외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 초청 기자단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앞서 일본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何よりも重要な拉致問題が前進していく、そういう機会となることを強く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이 발언이 북한의 일본 패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북 수교 협상 시에 자신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일본 패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세상만 사는 결코 일본의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일본이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또다시 꺼내든다며 일본은 과거사의 가해자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가 조미 순회상봉과 회담을 지지 환영하고 있는 때에 유독 일본만이 삐뚤어 나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발표에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방북에 동행했던 한 관리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비핵화가 트럼프의 첫 임기 안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감사하다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백악관도 핵실험장 폐기를 환영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사찰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의 첫 임기인 2020년 안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an it actually be done by the tim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s 4 years is up? Yeah, it can. And that really depends on the will of the North Koreans to make that possible.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 시점이 2020년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미 행정부 인사가 구체적인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훅 기획관은 또 북한이 CVID, 즉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면 북한과 그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폐쇄 행사에 중국이 초청받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의 속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청와대 안보비서관을 지낸 김종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언론들을 이 폭파 현장에 불렀는데 정작 가서 확인해야 될 핵 전문가, 이 사람들이 빠졌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핵 전문가들이 가게 되면 현재 2번 갱도는 막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3번 갱도를 보게 되면 2번 갱도의 모습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이 6번 핵실험했는데 그 핵실험한 그 핵폭탄의 종류와 그다음에 폭발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 현장을 지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과거 영변의 냉각탑 폭파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 그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과거 영변 오메가2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과정에도 이번과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걸 폭파시켰는데 6개월 후부터 바로 육자회담을 파탄시키면서 다시 핵무장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러면 그 북부 핵실험장을 북한이
폐쇄하겠다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4월 20일 날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핵무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장이 필요 없다라는 게 말을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현재 핵 보유국이 됐으니 이제 예.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서 더 이상 핵을 다른 나라에다 전파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그 풍계리는 이제 뭐 폐기 용도됐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김정은의 얘기한 것을 들으면 뭐 2개 정도가 있다. 근데 관측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장 그 풍계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갱도는 북부에 있는 일본 갱도는 1차 핵실험 때 핵이 누출돼 가지고 쓰지를 못하게 됐고 2번 갱도는 5번 핵실험했는데 마지막 6번째 핵실험이 그때 그 수소폭탄 그 실험 때문에 다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러나 3번 갱도는 완전하게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4번 갱도는 터널 공사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갱도, 4번 갱도는 핵실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4개 다 폭파시키겠다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 핵실험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미북 간에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반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좀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 북한의 전략은 살라미 전술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겠지 않습니까? 북한이 성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핵물질을 반출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를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비핵화 시간을 단축을 하고 북한의 그 비핵화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핵탄두부터 해외로 반출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응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얼만큼 핵물질을 생산해가지고 핵탄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핵탄두를 한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해서 이제 핵무기가 없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꼼꼼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미북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장소가 어디일지가 관심인데 가능성이 높은 샹그릴라 호텔의 연회장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중국과 대만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 열렸던 방에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의 아일랜드 볼룸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과 대만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매년 아시아 안보 대화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Yeah, the minister will everything right inside there. So usually here will be all the checkpoints where the meter scanner, the police will be right over here, the M floor. 제가 찾아갔을 때는 한 대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연회장은 20개가 넘지만 아일랜드 볼룸은 통로를 막고 수색 장치만 설치하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변 방을 대기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다른 호텔 가능성도 지금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가 운영하는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을 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보안요원들은 곧 북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We also watch the TV, but from the hotel side, we don't receive any information.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은 쇼핑몰, 카지노 등과 연결돼 있어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장소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레플스 호텔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6월 초까지는 리모델링 중이어서 현재는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내친 김에 싱가포르로 직접 날아가서 미북 회담 뒤에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북은 과거 최종 단계로 여겨졌던 이 북한의 보유핵 폐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미리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행 전망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북 정상의 첫 한라인 통화도 이번 주 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에선 최대 6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보유 핵 폐기가 의제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과거 보유 핵은 최종 단계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협상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대신 핵무기 반출의 대가로 북한은 막대한 현금 지원이나 즉각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번에는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촛보라는 경공모 핵심 회원 USB에 담긴 대선 전 기사 URL 19,000개 가운데 댓글 조작이 의심 가는 기사 한 건을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가 아닌 다음입니다. 친문 성향 댓글에 이례적으로 많은 공감이 클릭돼 있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지난해 4월 23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참여정부 대북 결제 논란과 관련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며 익명의 참여정부 관계자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엔 4,458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베스트 댓글은 북풍 공작 그만하라, 문재인은 국민이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22,000개나 되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날 다음에 올라온 대선 뉴스 133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수입니다. 송민순의 책임을 묻는 댓글이 그 다음으로 공감수 만여 개가 붙는 등 친문 댓글이 전면에 포진했습니다. 이 기사를 제외한 다른 132개 기사의 댓글 수는 평균 447개입니다. 베스트 댓글의 공감수도 평균 1,683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공모 USB에서 나온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댓글이 10배 많고 공감수는 13배나 많습니다. 이 기사엔 특히 댓글 숫자에 비해 공감수가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사의 경우 이 기사보다 댓글이 200개 정도 많았지만 베스트 댓글의 공감수는 9,900여 개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댓글 조작이 네이버에 국한된 것으로 봐왔던 경찰의 초기 수사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서 촉발된 이른바 참여정부 대북결제 논란은 드루킹이 막지 않았으면 치명타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취재 결과 경공모 회원들이 해당 기사에 댓글 작업을 집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기 전 북한 입장을 확인해봤다는 게 대북 결제 논란의 핵심입니다.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북한이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건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2016년 10월 회고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추가로 대선 10여일 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경공모는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에 댓글 작업을 집중합니다. 4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경공모 한 집단에 공략 지시가 떨어진 기사 URL만 10여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드루킹은 경선 승리를 돕겠다고 나선 직후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는 치명타를 입었을 수 있다고 블로그에 썼습니다. 또 해당 논란을 막아낸 건 본인과 경공모 2,200명의 힘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때 다시 한번 논란이 일자 경공모를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드루킹 일당의 대선 전 댓글 조작 의혹 기사 19,000건은 당시 대선 판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깜도 안 되는 특검 들어주니 마당에 가서 누워버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지금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겨냥해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있는 김 원내대표는 뚫어진 입이라고 막 하지 말라. 언제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냐고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추한 입이 대치 정국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추 대표는 독사입이라도 되기로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특검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최대한 양보하고 또 야당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좀 인식해서 함께 좀 지혜를 모으면 잘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여야 협상은 더 힘든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을 거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면서 네거티브 공세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 녹음을 들었다며 상식 이하의 인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이 전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을까. 남부는 더 이상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지사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제의 음성 파일을 선거 유세 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거 유세차에서 털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앉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녹음은 이 후보의 형이 시정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해 형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후보 형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폐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거티브의 유혹에 흔들리는 남 예비 후보가 정책 대결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예비 후보 측은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 후보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음성 파일로 네거티브를 전면에 내세우는 행동은 남경필답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300m가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34살 A씨는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노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에 갓길도 없었습니다.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이동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인이나 경찰관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울산지법은 해당 도로에 정차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았고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새벽에 지인이나 경찰이 차를 옮겨줄 가능성이 낮고 본인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만큼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일시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료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 재료도 곡물과 고기 등 다양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구제역과 AI 등 질병 창궐을 막으려고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동물도 포함돼 있다는 점 아셨습니까? 김아림 기자가 사료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방의 게사료 공장. 포크레인이 트럭에서 무언가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돼지와 소 등 동물 사체들입니다. 사체가 바닥에 그대로 뒤엉켜 있고 장기가 나온 동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원재료입니다. 그것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공장은 닭껍질과 부속물들이 상온에 방치돼 파리가 들끓습니다. 이런 동물 사체는 고열로 가공해 반려동물 사료 원재료인 육분으로 만들어집니다. AI나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해 살처분한 동물 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린 도에 벗어난 일은 한 적 없고 하자 있는 물품을 안 만들어요. 폐사한 동물을 재가공 활용하는 렌더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 위생 상태는 반려동물 주인 입장에선 찝찝함을 감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위생 상태는 그래도 잘 되어 있겠지라고 했어요. 게사료의 불편한 진실은 잠시 뒤 10시 50분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 방송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쓰면 위험하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일 같지는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최원희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한 남성.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주변은 신경도 안 쓰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도로를 가로지르던 한 여성.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여성도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SNS를 하면서 달려오는 차를 제가 못 보고 건너려고 하다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당황했고 무서웠었어요.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해서 생기는 주의분산 사고는 최근 3년간 6,340건. 이 가운데 60% 이상이 휴대전화를 쓰다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의 절반 이상은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이들 사고의 70% 이상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등교 시간, 출근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한 연구소가 시내 4곳을 현장 조사했더니 5명 가운데 1명꼴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나 아니면은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꼭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을 찾아가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고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어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매일 오전 장애인의 출근길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박모 씨.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하나, 둘, 셋. 오예. 휠체어에 오르는 것도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청소, 세탁, 그리고 출근 준비. 제가 혼자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시간이 단축 되는 거 같고. 매일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만 박 씨가 손에 쥐는 시급은 7,700원으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7,500원에서 7,700원 그 사이겠죠. 4대 보험을 뗀 겁니다. 시급이 낮기 때문에 가장들은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긴 하죠. 박 씨와 같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포함해 노인 돌봄, 가사 간병 등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은 1,760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개기관이 25%를 떼어가고 4대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실질 소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열악한 처우에 그만두는 사람이 늘면서 돌봄 서비스 중개 업무를 아예 중단하는 복지시설도 속속 늘고 있는 상황. 사회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주말 프랑스 도심에서 무장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사상자 수십 명이 났는데 이 두 사건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흉기에 맞은 부상자가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무장괴한이 흉기를 휘두른 프랑스 파리 번화가의 범죄 현장입니다. 주말 저녁을 즐기던 파리 시민들은 칼을 든 괴한이 가게마다 들러 위협을 가하자 혼비백산했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Du boum boum, donc je pense des coups de flingue, voilà. Moi personnellement je me suis avancée et j'ai vu un mec allongé par terre. 결국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 2015년 130명이 희생된 파리 테러 이후 이듬해엔 트럭 돌진으로 86명이 사망하고 지난 3월에도 총격에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해 테러의 악몽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a crié Allah Akbar en attaquant les passants au couteau. Compte tenu du mode opératoire, nous avons saisi donc la section antiterroriste du parquet de Paris. 현지 시각 13일 인도네시아에서도 성당과 교회 등 3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5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Kemudian di 3 lokasi ini, tetap di 3 lokasi, sumber tetap dari Kabid Humas Polda Jawa Timur. Jalan di Ponorogo, Jalan Arjuna dan di Gubeng Santa Maria ini. 경찰 당국은 현지의 IS 연계 테러 조직을 사건의 배후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 그르릉댑니다. 8기통 4000cc 트윈 터보 엔진은 500마력 이상을 토해냅니다. 최근 공개된 이 모델은 600마력이 넘습니다. 출력으로는 동급 최강입니다. 이들 두 회사는 국내 전용 트랙까지 만들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차량은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4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연비와 환경 규제 때문에 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유행이지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고성능 차량의 인기는 식지 않습니다. You know, we have a lot of very loyal customers here in Korea, and we have a really great growth rate last year. So we added 50% to the previous year in volume. 전통적인 고성능 브랜드인 페라리와 포르쉐도 포르토피노와 718 GTS를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국내 업체도 고성능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벨로스터 N이 대표 주자입니다. 3천만 원대의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승차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서킷에 가서는 그만큼 서킷을 즐길 수 있는 다이내믹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고성능 모델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강원 화천군의 깊은 산골 마을에 멸종 위기식물 1급인 이 광릉 요강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댐 건설 현장에서 5개 채를 옮겨 심은 지 30년 만에 200배로 늘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골 마을입니다. 산과 계곡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해발 600m 산비탈을 오르자 철문 안쪽에 멸종위기 1급인 광릉 유광꽃 군락지가 나타납니다. 55에서 600꽃지 해발 꼭 그런 데가 나거든요. 광릉 유광꽃은 세계적 희귀종으로 넓은 잎 사이로 자줏빛 꽃망울을 지닌 난촉과 식물입니다. 탐방객들은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멸종 위기 식물을 직접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광릉 요강꽃은 우리나라에서 덕유산과 전남 광양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마을 주민 75살 장윤희 씨는 1989년 평화의 댐 공사 현장에서 광릉 요강꽃 5개치를 발견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꽃이 훼손될까 봐 자신의 산에 옮겨 심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광릉 요강꽃은 1000개체까지 늘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국내에 2000여 개체뿐입니다. 한 10년 전까지는 안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늘기 시작해서 이만큼 퍼쳐놓은 거지. 환경부는 화천 광릉 요강꽃 군락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어벤져스3가 외화 중 최단 기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외화 블록버스터들이 연이은 극장가 점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백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벤져스3가 외화로는 역대 5번째 누적 관객수 1000만 돌파라는 위험을 발동했습니다. 흥행 돌풍은 예견됐습니다. 첫날부터 1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역대 개봉일 신기록을 세우더니 외화로는 최단 기간 1000만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지난 10년사를 집대성한 만큼 아이언맨, 헐크, 토르 등 23명의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마니아층은 물론 일반 관객들의 시선 깃들기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B급 유머를 장착한 히어로계의 이단아 데드풀. Your bullets, they're really fast. 1편으로 330만 명을 동원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마블 히어로인 케이블, 도미노와 함께 돌아옵니다. Domino, I'm lucky. Luck isn't a superpower. 데드풀2는 청소년 관람부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높은 예매율로 어벤져스를 앞질렀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공룡과 인간의 만남. 쥬라기 시리즈의 창시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한번 제작에 나선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도 전편에 이은 압도적 규모로 다음 달 관객을 찾아옵니다. 어벤져스의 뒤를 이을 화려한 볼거리의 외화 블록버스터가 새로운 흥행 기록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SK 김광현이 LG 타선을 꽁꽁 묶으며 시즌 5승에 성공했습니다. 정유윤이 말로 홈런과 석점 홈런을 연이어 때리며 7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SK 김광현이 1위회를 3자 범퇴로 처리합니다. 2주 만의 등판이었지만 실전 감각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김광현이 잘 던지니 타자들도 힘을 냈습니다. 4회 김성현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 초반 기선을 제압하더니 7회 정이윤이 말루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SK의 화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회 이번에도 정이윤이 석점 홈런으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타점인 7점을 쓸어 담으며 친정팀 LG의 비수를 꽂습니다. 10대0 SK의 완승!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김광현이 시즌 5승으로 복귀전을 장식했습니다. 2013년 9월 이후 LG전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K는 오늘 승리로 두산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잘 나가는 한화의 기세는 오늘도 매서웠습니다. 1회부터 안타 4개 등 석점을 내며 주도권을 잡더니 4대0 만원관중 앞에서 NC를 가뿐하게 제압했습니다. 선발 투수 샘슨이 삼진 10개를 잡으며 7.1이닝 무실점을 기록,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롯데는 타선의 집중력으로 KT의 3대1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운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발표하다가 탈이 옷을 벗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업 도중 이 속옷 차림으로 논문을 발표한 이 한국계 여대생이 화제입니다. 예. 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강의실 앞에서 이 발표를 하던 여학생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더니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예. 자, 그리고 곧이어 바지와 셔츠까지 벗고 결국
속옷 차림이 됩니다. 자, 이 여학생은 앞서 발표 도중 교수로부터 옷이 너무 짧다. 남성들이 발표 내용 대신 네 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여학생은 남의 시선 때문에 옷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한 건데요. 이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 해당 교수는 이 학생들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런 일도 있었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띵동 뒤통수.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통수를 친 10대들이 화제입니다. 네. 일단 영상을 또 보시면은요. 부산 부산진 경찰서는 이 사기 방조 혐의로 19살 A씨 등 10대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일당은 이 통장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조직에 미리 포섭한 인물들의 통장을 팔겠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한 통장들에는 현금 카드를 몰래 만들어준 상태였는데요. 자, 그런 뒤에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 해당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돈을 먼저 인출해서 가로챈 겁니다. 이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 띵동하고 문자가 오면 돈을 가로챈다고 해서 이른바 띵동 수법으로 불립니다. 자,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을 가로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편지도 위법. 그림을 보니까 스승의 날과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면 스승의 날인데요. 요즘 이 청탁 금지법 때문에 이 스승의 날 선물도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의기에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를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도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편지와 카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편지지와 카드도 이 재료를 비싼 걸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다만 이 학생 대표로 이 카네이션 등의 꽃선물과 또 학교 입구에 선생님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긴 현수막 설치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정은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내린 비로 인해 낮 동안 공기질이 깨끗했는데요. 아쉽게도 밤부터는 대기 상황이 조금 나빠집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대기 상황 좋지 않겠고요.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종일 나쁨, 충청과 인천, 그리고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 화요일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그래도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5도, 울산 1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과 대구 28도, 울산 27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진상을 규명해라, 북송 검토 중단하라,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뒷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탈북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신변 안전입니다. 일요일 뉴스 7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